아빠가 살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실제로는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중요한 정리가 있죠. 중심극한 정리라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우리 환자 분석할 때 또는 실제 통계 쓸 때 쓰는 건 아니라 수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사용하는 정리인데, 제가 어떤 강의를 유튜브에서 듣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는 정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도 사람들이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영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것이 틀렸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상하다 그렇기도 하고, 그 겸해서 중심극한 정리가 뭔지 한번 정리해드리고, 또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면 제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 분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실험해 보는지, 또 실험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한 도구가 있으면 강의를 하거나 이해하거나 자기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보거나 할 때도 편하겠죠. 제 통과의 포털에서 여기다 올렸거든요. 데이터 시각과 사권, 여기다가 딱 클릭하시면 이 사권이 뭐냐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챕터 6에 해당되는 것이 통계 분석과 관련된 그래프들이에요. 이 통계 분석과 관련된 그래프들이니까 기본적인 통계 공부할 때 좀 쓰일까?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모아서 챕터 6에 넣었는데, 거기다 제일 마지막에 중심극한 정리 실험 해서 이렇게 조금밖에 넣었습니다. 땡땡 이렇게 한 것이 책에 쓰지 않은, 그 책 쓴 다음에 제가 추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제가 표시해 두려고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혹시 또 책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만 모아서 또 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 익스페리멘트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1, 2, 3이 나오고 그 각각의 그 발생 비율 또는 상대적인 건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를 딱 그려보면 1, 2, 3이 1, 2, 3이 0.3, 0.1, 0.6 이렇게 발생이 되죠. 비율이 아주 예쁘지 않죠. 정규분보다 아닌 게 확실하죠. 근데 이거를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말고 이거를 샘플을 하는 거예요. 1, 2, 3을 샘플하게 되면 10개를 샘플했거든요. 10개를 1, 2, 3을 막 옆을 하다 보면 1이 두 번, 2가 한 번, 3이 또 나머지, 또는 1이 5번, 2가 두 번, 3이 3번, 이런 식으로 막 컨비네이션이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각각의 한 번 뽑을 때마다 10개를 뽑을 때마다의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000번의 실험을 했다. 한 번에 10번을 뽑고 그 1000번을 뽑았다. 1000개의 평균들이 나타나겠죠. 그 1000개의 평균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분포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첫 변수가 연속적인 확률 분포가 아니거든요. 1.5라든지 1.3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1, 2, 3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평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것은 정규분포스럽지만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정규분포로 완전히 곡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정규분포스럽게 되는 거고, 이 숫자를 더 늘리면 더 정규분포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10인데 10이 아니라 하나의 샘플의 숫자가 10이 아니라 더 늘어나면 11, 12, 13 하게 되면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더 정규 분포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16, 8이 이 정도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17 했다가 18 하면 그 모양이 달라져요. 이게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중심극한 정리에 흔히 나오는 것이, 이게 30개 샘플이 30개 이상이면 거의 정규분포가 가까워진다고, 30 이상, 30 이하로 나누는데 30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 연속적인 개념이니까. 29면 어떻고 25면 어때요? 25도 사실 정규분포스럽게 나타나요. 예, 지금처럼. 근데 어쨌든 30이라는 숫자를 많이 떠올리는데, 3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적당히 샘플하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많이 반복하게 되면 그것들의 평균, 각 샘플, 한 번 샘플의 평균, 또 한 번 샘플의 평균, 또 한 번 샘플의 평균, 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분포 곡선이 있고, 이걸 똑같이 QQ 플러스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는 QQ 플러스이 사실은 이 정규분포를 보는 더 좋은, 이거보다 더 이제 바람직한 플러스이죠.
그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만 보셔도 보통은 됩니다. 그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얘가 이거고요. 두 번째 예는 좀 1, 2, 3, 4, 5, 6이라는 주사위가 있고 그 주사위가 분포가 아주 1, 2, 1, 1, 1, 1, 1대1이 아니고 3, 1, 2, 4, 3, 9라는 아주 회귀망측한 분포를 갖고 있는 그런 주사위예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분포 이렇다는 거죠. 전혀 정글스럽지 않고 아주 괴이한 그런 분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10개만 해볼게요. 10개를 1000번만 실험해 본다 그러면 딱 이렇게 해도 정교스럽게 보입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씩 더 하게 되면 그때마다 랜덤하게 샘플 수가 이거는 19개 한 번에 19개를 했어요. 원래 분포가 이런 건데 이거를 19번을 샘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샘플 한 번 19개를 뽑았을 때 그것의 평균이 있을 거고 19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각 평균이 있는데 그 평균을 1000번의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분포를 나타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0번으로 늘게 되면 더 정교스럽게 바뀌는 거고 또 이거를 또 19개가 한 표본의 크기가 19개가 아니라 뭐 30개가 되면 더 정교스럽겠죠. 결국 이것이 중심극한 정리예요. 자, 근데 이번에 한번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30개가 아니고 5개다. 극단적으로 작은 거죠. 극단적인 소 샘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작아도 이게 무한히 하다 보니까 이 정규분포 곡선 비스무리하게 바뀌어요. 우리는 이 중심극한 정리는 극한으로 갔을 때 무수히 많을 때를 상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1000번이죠? 10,000번이구나. 10,000번을 하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4번 해도 마찬가지예요. 4번 해도 정교스럽게 바뀝니다. 단 이 원래의 분포가 이게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연속 변수가 아니라 이산 변수잖아요. 주사위처럼 1과 2 사이에 나온 값은 없죠. 2와 3 사이의 값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나올 수 있는 확률 분포가 모든 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콤비네이션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확률 분포 이것이 이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요 사이 그러니까 1, 2가 있고 여기 값만 딱딱딱딱 끊어져서 나오는 막대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곡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곡선스럽게 정규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 말 자체는 이해되시죠? 네. 근데 2가 돼버리는 순간 이 값이 훨씬 더 떨어져요. 1과 있고 2가 있고 0.5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샘플이 극단적으로 작아버리면 30개가 아니라 뭐 2개, 3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정교스럽게 바뀌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n수가 많아지더라도. 네.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에 고정돼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말고 웬만큼 샘플 수가 만들어지면 7만 하더라도 상당히 소집단이거든요. 근데도 이것도 아마 만이나 1000만 해도 상당히 정교스럽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를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정의 자체가 표본을 뽑았는데 그 표본의 평균들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서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데 뭐 자기는 정규 분포를 하고 싶다 또는 뭐 독특한 이상하게 비뚤어진 이상한 그런 그래프 그런 분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의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1, 2, 0, 1 해서 똑같이 1, 1 된 그런 분포 있죠. 그게 바로 동전 던지기 나오는 그 이항 분포잖아요. 또는 주사위를 하는 거 1, 2, 3, 4, 5, 6 하고 똑같이 1, 1, 1, 1, 1 하는 것도 주사위를 이용한 이항 분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보시려면 실험해 보시고 뭐 자기만의 분포를 한번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극단적인 거 1000번 아니라 뭐 5번, 6번, 7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실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도구가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선생님이시라면 뭐 이항 분포를 많이 하면
전기분포스러워진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심각관 정리의 가장 초기 형태, 알기 쉬운 것이 이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이 도구를 이용해서 실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